네, 반갑습니다. 저는 리버스 마운틴의 코파운더이자 세일즈 및 파트너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몰입 중인 팀원이라면 마이크로 매니징을 싫어할 수 없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거 어느 때보다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AI를 중심으로 기술 트렌드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진행한 고객 인터뷰 및 사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그 세부적인 방향성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혁신을 지향하는 조직들의 문화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이크로 매니징 그리고 구글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서 저희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 매니징의 개념과 그 속에 담긴 오해를 확인하고 혁신이라는 키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재정의할 예정입니다. 재정의된 마이크로 매니징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성공 사례인 구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저희 팀만의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매니징 아마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단어일 텐데요. 직역하면 미관 관리, 미시적 관리 정도가 됩니다. 일미를 풀어보자면 관리자의 역할을 맡은 상사가 부하의 업무에 대해서 강한 감독, 간섭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마이크로 매니징을 실시하는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모든 순서와 진행 방향을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지시하여 부하 직원에게는 일체의 의사결정 권한도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자면 상명하복, 감시, 줄 세우기 정도가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마이크로 매니징과 어울리는 키워드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예상이 충분히 가시겠지만 기존의 마이크로 매니징은 보통 지양의 대상입니다. 당장 인터넷에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만 해보셔도 그 주체가 되는 관리자 혹은 그 대상이 되는 일반 팀원의 구분 없이 그 부작용을 지적하는 컨텐츠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 반복 업무가 이어지는 일부 산업군이 아니고서는 혹은 막 들어온 신입에 대한 교육 기간이라든지 조직의 위기 상황과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마이크로 매니징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득보다 실이 많은 마이크로 매니징을 일찍 그만두고 직원들이 그저 자유롭게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방목을 해야 될까요? 기존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IT 기업들을 기점으로 해서 자율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징 자체를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거나 그것을 점진적으로 최소화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마이크로하게 매니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조직 내에서 오히려 자유를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뜬금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마이크로 매니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시대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이번에는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더욱 마이크로하게 매니징을 해야 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매니징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매니징은 한국어로 관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로 폭넓은 개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마이크로 매니징은 상명하복, 감시, 줄 세우기 정도의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세 개의 키워드도 모두 넓은 의미의 관리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직 그 세 가지 키워드만이 관리의 유일한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관리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쌍방향 소통, 공유와 피드백, 협력이라는 또 다른 방향, 또 다른 방식의 관리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니징, 관리 자체를 그만둘 것이 아니라 관리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방향성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관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해관계와 방향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라는 체계 자체가 없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팀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개인들의 단순 합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산업의 트렌드 혹은 조직이 추구하는 바가 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관리의 방법론 자체가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니징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그렇다면 다음 고민은 과연 그래서 매니징을 마이크로하게 해야 되나? 마이크로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것이 다음 질문이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해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렇다, 마이크로하게 해야 된다입니다. 마이크로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보여드렸던 매니징이 가지는 장점이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방식의 마이크로 매니징은 혁신과 성장을 지향하는,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끌어모으고 나아가서는 그들의 몰입감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매니징들이 마이크로하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의 왕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구글의 케이스를 좀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구글은 IT 기업 중에서도 가장 혁신지향적인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많은 인재들이 실제로 구글에서 근무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대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무 환경으로 또 유명한데요. 그렇다고 구글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회사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구글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는 셈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뒤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된 구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자율과 책임 개념입니다. 구글이 그들에게 딱 맞는 자율과 책임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바로 이런 새로운 방식의 마이크로 매니징입니다. 구글은 가장 자유로운 동시에 가장 마이크로한 매니징이 이루어지는 기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단방향적인 상명하복, 감시, 줄 세우기 그런 형태의 구식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아닌 쌍방향 소통, 공유와 피드백, 협력에 해당하는 새로운 마이크로 매니징입니다. 구글이 마이크로 매니징을 구체화한 첫 번째 방식이 바로 OKR인데요. OKR은 이제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개념이 되었어요. 그 고도화와 대중화의 선봉에 섰던 것이 바로 구글입니다. OKR은 단순한 평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OKR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기반한 기업의 소통 방식이자 기업 문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OKR을 활용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는가만큼이나 어떤 소통과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목표에 도달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OKR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성원 스스로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자가 세운 키 리절트들이 각자의 오브젝티브, 나아가서는 팀의 오브젝티브, 최종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오브젝티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캐스케이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캐스케이딩 혹은 다른 개념들에 대해서는 추후 컨텐츠 혹은 웨비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핵심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 명의 개인이 조직의 미션을 관통하면서도 충분히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 나아가서는 팀원들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그 자기가 세운 목표에 대해 납득을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OKR을 좀 과감하게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시작이나 의도 자체는 되게 창대했는데 결국에는 기존의 시스템과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실패에 머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어떻게 OKR을 성공적으로 도입을 하고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구글은 투명한 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마이크로 매니징을 활성화함으로써 OKR을 완성했습니다. 구글은 모든 것이 공유되는 인트라넷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직급과 역할에 관계없이 구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어떤 활동에 열중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조차 CEO의 목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각자에게 자율적인 목표 설정 권한이 부여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길을 잃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내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나의 동료들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글은 투명한 공유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활성화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투명하게 공유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운 OKR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는 각자의 과정은 또다시 서로에게 공유가 되고 수직과 수평을 가리지 않고 피드백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마이크로 매니징, 이를테면 단방향적이고 이례적인 상관의 점수 매기기와는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요. 구글은 어떤 부서에 속해 있든 나보다 직급이 높든 낮든 모두가 나의 결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제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드백의 쌍방향성이 달성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투명한 공유 시스템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에 진행하는 일반적인 평가회 혹은 피드백 교환 미팅과는 다르게 피드백이 필요한 그 상황이 발생한 그 순간 그 시점에 즉시 미팅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적시성이 달성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그런 피드백이 피드백으로만 남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구성원별 점검 항목에 동료에게 어떤 피드백을 내가 제공을 했는지, 혹은 반대로 동료로부터 내가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그것을 어떻게 나의 업무 내용에 반영을 했는지를 포함하여 피드백 교환을 공식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 제도들을 마련을 해두었고요.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 목표의 보완 및 수정 자체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적극적인 보완, 수정 내용 또한 다시 한번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게 함으로써 각자가 자율적인 결정과 소통 속에서 조직의 목표에 대한 본인만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서 조직 전체가 혹은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글의 실제 내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자율성과 상시적인 성과 관리가 높은 연봉 및 복지보다도 오히려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그렇게 자체적인 내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글은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가장 마이크로한 매니징이 이루어지는 회사인데요. 각자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되 그 내용은 모두에게 공유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구글에게 있어서 혁신을 위한 자율 그리고 공유 소통을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 매니징, 이 두 개는 대척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었던 셈입니다. 구글은 전산화된 투명한 내부 공유 시스템을 통해서 자율과 마이크로 매니징을 동시에 활성화를 하고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성공을 함으로써 스스로 이를 증명해냈습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소통, 공유, 피드백, 협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마이크로 매니징을 구글식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기존의 상명하복, 감시, 줄 세우기의 마이크로 매니징 하에서는 관리자의 결정에 의해서 조직 전체가 좌지우지됩니다. 관리자 한 명의 자질과 선택에 따라서 조직의 흥망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일체의 의사결정 권한을 박탈당한 구성원들의 몰입도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성공에 도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도착한 곳이 혁신과는 먼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여기 보이는 1번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고요. 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도 조율도 없이 문자 그대로의 완전한 자유만을 보장하였다가는 혼돈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조직이 하나의 팀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타인의 집합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 경우인데요. 그것이 이 두 번째 그림에 해당합니다. 조직의 목표 및 성격에 어울리는 혁신의 방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공의 수준까지 고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구글식 마이크로 매니징인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그림에 해당합니다. 자율의 보장과 함께 공유와 소통을 바탕으로 각자의 결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끊임없는 논의와 조율이 가능할 때 비로소 혁신적인 어, 성공과 조직의 고도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마이크로 매니징에 대한 얘기는 구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존, 링크드인, 에어비앤비와 같이 많은 인재들이 선망하고 또 기업 자체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들이 앞다퉈서 OKR, 피드백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이런 새로운 방식의 마이크로 매니징을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기존의 스택 랭킹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어, 그런 줄 세우기 혹은 내부 경쟁과 관련된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조직의 침체기를 좀 겪었었는데요. 그런 스택 랭킹을 중심으로 한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런 새로운 개념의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이제 좀 과감한 변환을 시도를 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보기 좋게 극복을 하고 지금 반등에 성공한 그런 예시가 또 되고 있습니다. 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통제와 표준화보다는
자율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진정한 자율을 위해서는 그 어떤 때보다 방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이 없는 자율은 무관심과 파편화로 이어질 뿐입니다.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혁신을 위해서는 원맨 팀이 아닌 원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모든 게임을 캐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주도적인 플레이를 하되 그 플레이들이 득점을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말 그대로 원맨 팀이 아닌 원팀이 되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개인이 팀으로 모여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소통, 공유와 피드백,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율 없는 혁신은 불가능하고 마이크로 매니징 없는 자율은 그저 사공이 많은 배로 이뤄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은 몰입할 직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을 감시와 연결하여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걱정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마이크로 매니징을 앞서 이야기했던 구시대적인 패러다임 하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혁신을 위한 새로운 마이크로 매니징, 저희가 설명드렸던 새로운 마이크로 매니징은 감시가 아닌 공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타인에 의해 피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시와 다르게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자발적인 공유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낳습니다. 오히려 공유를 통해서 각자가 내린 결정을 드러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앞 세션에서 다뤘듯이 몰입하는 직원들은 동기와 인정 그리고 성장을 바라는데요.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속한 조직 그리고 동료들이 어떤 목표하에 달려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공유하고 그 배경 속에서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와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피드백으로 대표되는 건설적인 마이크로 매니징을 다양한 방향에서 끊임없이 활성화함으로써 꾸준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에서 혁신을 위한 마이크로 매니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중시해야 되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소 좀 요약적으로 전달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을 위한 마이크로 매니징의 첫 번째 조건은 투명한 공유입니다.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조직 전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동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누구든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본인이 맡은 역할의 의미를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의 활성화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정해진 시기에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과 쌍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시성의 경우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야 낭비와 비효율 자체, 그 잘못된 피드백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지속되는 낭비와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고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오해 혹은 뭔가 주관성 개입되는 여지가 없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이 한쪽 방향에서만 일어나다 보면은 단순히 그 피드백 자체의 질과 양이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피드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쌍방향적인 그런 환경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피드백의 목적이 권력에 기반해서 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나를 이제 줄 세우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내가 혹은 우리 조직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고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협력의 유도입니다. 선의의 내부 경쟁,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선의의 내부 경쟁만을 이제 너무 추구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팀워크 전체가 와해되는 이제 부작용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공유와 피드백에 대해 조직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장려를 하고, 협력에 대한 가치, 공유와 피드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조직 내 협력을 문화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피드백 및 공유의 활성화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시스템의 마련인데요. 한 사람의 주도만으로는 문화를 만들기가 어렵고 문화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문화만 있어서는 그 지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공유와 피드백의 중요성을 대표 혼자서 아무리 역설한다고 하고
대표 혼자서 아무리 많은 피드백을 제공을 한다고 해도 다른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이나 효과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직 차원의 문화로 확장되기가 어렵고요. 어, 문화 자체가 이미 마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서 피드백에 대해서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각자한테 직접 오프라인으로 전달해야 된다.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그러기는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이 추구하는 문화를 담아내고 그것을 실체화하고 어, 되게 객관적인 조건 하에서 그것을 유지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구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OKR 혹은 피드백의 활성화에 대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유되는 인트라넷이라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 활성화를 성공시킨 바가 있는데요. 구글이 그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매니징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공유와 소통을 위한 저희도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직접 개발을 하든 혹은 뭐 다른 시스템을 활용해서 도입을 하든 그것에 대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의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